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오늘은 자식 명의로 건물을 샀을 경우에 나중에 상속이 되면 이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사연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아파트 매수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어렵다. 이 사연자분은 아내와 일찍 사별했고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똑똑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도 다니고 결혼도 해서 반면에 아들은 조금 변변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손가락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정착을 못해서 뭐 여러 차례 이직도 하고 또 더군다나 장가도 못 갔나 봐요. 참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가긴 가는데 아들 장가 보내려고 아들 명의 아파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본인 돈으로 분당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수를 한 거예요. 아들 명의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장가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재산세 떼고 뭐 세입자도 받고 이렇게 관리할 생각인데 이분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만약에 내가 사망하게 되면 이 분당 아파트가 혹시라도 상속재산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 딸하고 분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따님한테 상속재산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신 거죠? 이 분당 아파트가.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따님은 이미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고 이 아파트 없어도 되는데 아들은 이 아파트 없으면 장가를 못 가니까 아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명의신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상속재산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해놨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아버지 거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돈, 그건 돈을 준 건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증여한 것이고 그 돈으로 내가 아파트를 산 거라서 아파트는 내 거고 돈만 증여세를 내가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중요한 간접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가 취득세를 뭐 당연히 아들 명의로 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뭐 종부세 되는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재산세나 뭐 종부세 이런 보유세 이 세금을 아버지가 계속 냈다. 두 번째로는 등기권리증 이런 걸 아버지가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전세를 줬거나 월세를 받을 때 그 돈을 아버지가 다 받아서 쓴다. 그리고 세입자들이나 이런 부동산 이런 데다 물건 나눌 때도 이 아파트 내 거다. 명의는 아들로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사정들이 다 종합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정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좀 직장 다니고 바쁘면 시간 있는 아버지가 대신 아파트 대신 관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있으면 재산세 좀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정들이 인정됐다고 해도 반대되는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이 명의신탁으로 보통 인정되는 경우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편지 같은 경우 뭐 이런 오고 가는 문서 중에서 이제 그런 명의신탁임을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나온 경우, 제가 실제로 소송에서 아버지한테 명의신탁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편지를 발견해서 그거를 한번 증거로 내가지고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는 거의 어렵고 이 명의신탁 약정서라는 처분 문서가 없는 이상 대부분은 매수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냐면 돈은 화폐 가치가 거기서 딱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 거고 증여하던 돈만 나눠야 된다 하면은 나는 몫이 확 줄어드는 거죠. 딸한테 가는 몫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이 이 아파트가 딸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딸이 똑똑하니까 뭐 또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거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상속재산이 이 아파트 한 채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딸이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뭐 어떻게 대출을 받든 뭐 하든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가 정말 앞으로 재건축되거나 뭐 해서 가격이 확 올라갈 것 같아서
나도 2분의 2 지분을 줘라. 이래 버리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니까 흥미진진한데요. 이 사연자분의 따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게 참 뭐 그런데 이게 판례상 이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게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여기는 4분의 1 지분이 되겠죠. 아들과 딸은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들이 은행에다 담보대출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때는 가액배상을 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 지분이 아니라 아파트 지분에 해당하는 돈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드님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부라도 받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그 돈을 이제 누이한테 주는 걸로 하면 아파트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들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담을 하러 옵니다. 아들과 같은 입장의 경우에는 제가 빨리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를 지키려면. 오늘은 아버지가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그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연을 알아봤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그 아파트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고요. 아버지가 아파트 매수대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그 매수대금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따님에게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을 때 지분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받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인정 여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